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제 핸드폰이 울리면 가슴이 턱 막힙니다. 2년째 반복되는 주말의 감옥. 남편도 시어머니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지옥 같은 일상 속에서 어느 날 평생 신문만 보시던 그가 갑자기 제 앞에 서서 앞치마를 집어드셨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여러분을 위한 모든 행운과 행복이 깃들 겁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주말이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금요일 오후만 되면 핸드폰이 울리거든요. 시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내일 와서 밑반찬 좀 같이 만들자는 말씀이었죠. 같이 만들자는 말은 사실 제가 만드는 걸 지켜보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중견기업 마케팅팀 대리입니다. 평일엔 회사에서 기획안을 만들고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야근을 합니다. 주말엔 시댁에서 냉장고를 정리하고 밑반찬을 만들고 청소를 합니다.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되어 갑니다. 처음엔 새댁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했어요. 밑반찬은 매주 15가지씩 만들어야 했고요. 냉장고 청소는 유통기한 하나하나 확인하며 2시간씩 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서 지시만 하셨어요. 가는 좀 더 세게, 이건 너무 부드럽다, 색깔이 별로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고요. 시아버지는 신문을 보시거나 낮잠을 주무셨습니다. 토요일 아침 10시에 도착해서 밤 9시에 집에 돌아가는 게 제 주말이었어요. 친구들이 브런치 약속을 잡자고 하면 거절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등산 가자고 하면 핑계를 댔어요. 제 주말은 이미 예약되어 있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사 음식 연습을 하자고 하셨어요. 아직 제사까지 2달이나 남았는데 말이죠. 젊을 때 배워놔야 나중에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어요. 전 부치는 법, 나물 무치는 법, 탕 끓이는 법, 하나하나 시연하듯이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안은 원래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만든 음식을 드시고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건 너무 짜고 저건 너무 싱겁다고요. 저는 다시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에 화상을 입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 혼날까 봐요. 예의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요. 오후 3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5시간 동안 서서 요리를 하니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시어머니께서 물을 한 잔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 시집 식구들이 편하다고요. 저는 물을 마시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주말에 좀 쉬고 싶다고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렇다고 했어요. 나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컸다면서요. 조금만 참자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 마음 상하게 하지 말자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김장김치를 같이 담그자고 하셨어요. 아직 김장철도 아닌데 연습을 미리 해야 한다면서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그저 토요일 아침 일찍 오라고만 하셨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 시댁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나오셨습니다. 빨리 들어와서 준비하라고 하셨죠.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맸습니다. 배추를 씻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만들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계속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한마디 하셨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이런 것도 못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잘 가르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라면을 끓이라고 하셨어요. 김치를 담그느라 바쁜데 간단하게 먹자면서요. 저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네 그릇을 끓여서 상에 차렸어요. 시아버지와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제 것까지요. 모두 먼저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라면을 먹었어요. 이미 식어버린 라면이었습니다. 식사 후에도 김장은 계속되었어요. 저녁 6시가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9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거였어요. 손은 빨갛게 부어올랐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제법 며느리 같다고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당황하며 왜 우냐고 물었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눈밑이 거뭇하게 그늘져 있었고요. 입가엔 웃음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싶었어요. 2년 전 결혼식 날에 그 밝았던 얼굴은 어디로 간 걸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출근하면 또 회사 일이 쌓여 있을 텐데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이 되면 또 전화가 올 겁니다. 이번엔 무슨 일을 시키실까요?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어요. 남편은 벌써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결혼 생활인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자고 한 결혼인데요. 왜 저는 매주 주말마다 고통받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회사에서 동료가 물었습니다. 주말 잘 보냈냐고요? 저는 웃으며 그냥 집에서 쉬었다고 대답했어요. 시댁에서 김장 연습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 동료는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집에서 푹 쉬다니 좋겠다고요. 저는 그저 웃기만 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다가 친구들의 SNS를 구경했어요. 다들 주말에 여행을 가고 맛집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는데요. 이젠 그런 게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카페 창밖을 보니 젊은 커플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남편과 연애할 때는 저랬는데 말이죠. 결혼하고 나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주말은 더 이상 우리만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시댁의 시간이었죠. 회사로 돌아와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자꾸만 다음 주말 생각이 났거든요. 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회사 회식이 있다며 늦는다고 했어요.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텅 빈 식탁에 앉아서 말이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이 이렇게 외로운 거였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또 주말에 오라는 전화였죠. 이번엔 집안 대청소를 같이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거절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언제쯤 제 주말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막하기만 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남편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요. 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이게 제 삶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시댁에서 일하고, 집에서 또 일하는 삶이요. 쉼이 없었어요. 제 시간도 없었고요. 그저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로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자신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이번 주도 어김없이 금요일이 왔습니다. 오후 4시쯤 되었을 때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시어머니의 문자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오라는 내용이었죠. 이번엔 장 보러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티 내지 않았어요. 동료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내일 회사 워크숍인데 같이 가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 일정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동료는 아쉽다는 표정을 지었죠. 저도 가고 싶었어요. 워크숍이 끝나고 다들 저녁 회식도 한다던데요. 하지만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댁에 가기로 했으니까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주말을 어떻게 보낼까요? 늦잠 자고 브런치 먹고 영화 보러 가겠죠.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손잡고 데이트라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주말은 이제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내일 시댁 가기 전에 우리 둘이 잠깐 카페라도 갈 수 없냐고요.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10시까지 오래서 시간이 빠듯하다고 했어요. 다음에 가자면서요.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은 언제일까요? 토요일 아침 9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화장도 대충 하고 머리도 묶기만 했어요. 어차피 시장 가면 땀 흘릴 텐데 꾸미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거든요. 남편이 운전을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날 거라고요. 장만 보고 오면 된다면서요. 저는 그러길 바란다고 했어요. 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일찍 끝나는 일정은 없었거든요. 항상 뭔가 추가되곤 했으니까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께서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빨리 오라며 손짓하셨습니다. 저는 인사를 드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아버지께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게 고개만 끄덕이셨죠. 시어머니께서 가방을 챙기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큰 시장 가서 제대로 장을 볼 거라고요. 며느리가 장 보는 법도 알아야 한다면서요. 저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장은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였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저 셋이 차에 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앞자리에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생선은 어떻게 골라야 하고 채소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저는 뒷자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기저기 가게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보셨죠. 생선 가게에서 시어머니께서 물었어요. 이 고등어가 신선한지 어떻게 아냐고요. 저는 눈을 보면 된다고 배웠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것만으론 부족하다면서 아가미 색깔도 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또 배웠습니다. 채소 가게, 정육점, 건어물 가게를 돌았어요. 매번 시어머니께서 시험을 하듯 물으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고르는지, 저건 뭘 봐야 하는지요. 저는 아는 대로 대답했지만 번번이 틀렸어요.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시집와서 배워야 한다면서요. 저는 죄송하다고 했어요. 잘 배우겠다고 말했습니다. 2시간 동안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손에는 장바구니가 가득했고요. 다리는 이미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제 집에 가자고 하셨어요. 집에 가서 정리해야 한다면서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해서 장바구니를 내렸어요. 시어머니께서 냉장고를 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는지 잘 보라고요. 생선은 손질해서 냉동하고 채소는 씻어서 보관하고요. 고기는 한 끼 분량씩 나눠서 포장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어요.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고 씻었어요. 손에서 비린내가 났지만 계속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옆에서 지켜보며 지적하셨어요. 칼질이 너무 깊다. 여기는 더 씻어야 한다. 저는 다시 했습니다. 채소를 씻고 다듬고 물기를 제거했어요. 고기를 분량대로 나눠서 비닐에 포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시어머니께서 국수라도 삶아 먹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국수를 삶았어요. 4그릇을 준비해서 상에 차렸습니다. 모두 먼저 드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나서 먹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같이 먹으래서 자리에 앉았어요. 국수는 이미 불어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도 정리는 끝나지 않았어요. 냉장고 안을 재배치하고 선반을 닦았습니다. 장본 재료들을 하나하나 제자리에 넣었어요. 오후 4시가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저는 허리를 펴며 한숨을 쉬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좀 배웠다면서요. 그리고 거실로 가셨어요. 저는 주방에 혼자 남아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트고 거칠어진 게 느껴졌어요.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요. 젊을 때 제대로 안 가르치면 나중에 고생한다면서요. 남편은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수세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교육이라니요. 저는 어린아이도 아니고 32살 성인인데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대리인데요. 왜 여기서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앉으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집안일을 잘해야 가정이 화목하다고요. 남편이 밖에서 일하는 동안 아내가 집을 잘 지켜야 한다면서요. 그게 여자의 도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듣고 있었어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일만 하느라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면서요.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우선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시어머니의 말씀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럼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제 커리어는 의미 없는 건가요? 시어머니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친정 부모님이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이런 것도 모르냐고요. 요즘 부모들은 딸을 제대로 안 가르친다면서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왜 끌어들이시는 걸까요? 우리 부모님은 저를 사랑으로 키우셨어요. 독립적인 여성으로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죄송하다고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배우니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배우라면서요. 저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라고요. 이번엔 청소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대요. 구석구석 깨끗하게 하는 법을 알려주신다면서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거실에는 남편과 저만 남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방금 시어머니 말씀 들었냐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요. 집안일도 중요하다면서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내일은 중요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말씀도 틀린 건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너무 힘들다고요. 매주 주말마다 이렇게 시댁 일만 하는 게요. 남편은 조금만 참자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나름 나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라고요. 며느리 잘 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라면서요. 저는 반문했어요. 가르침이 아니라 간섭 아니냐고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우리를 위해 평생 희생하셨다고요. 그런 엄마한테 조금 배우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눈빛이 차가웠거든요. 저는 그냥 알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표정을 풀었어요. 우리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은 운전만 하고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제 마음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도요.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지만 마음은 차가웠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긴 것 같았어요. 이제 겨우 32인데 말이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남편은 벌써 잠들었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여자의 도리, 며느리의 자격, 집안일의 중요성. 저는 그런 게 싫었어요. 왜 여자라서 집안일을 잘해야 하나요? 왜 며느리라서 시어머니 말씀을 따라야 하나요? 왜 제 삶은 제가 선택할 수 없는 건가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을 깨우고 싶지 않아서 이불로 입을 막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울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도 시댁에 가야 하고요. 그 다음 주에도 또 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답이 없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남편은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어요. 점심은 간단하게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오후에는 소파에 누워 멍하니 있었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친구들의 SNS에는 행복한 주말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올릴 게 없었거든요. 시댁에서 장보고 일한 사진을 올릴 순 없으니까요. 저녁 무렵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친구들 만나서 재밌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냐고 대답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냐고요? 저는 그냥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구나 하고는 TV를 켰어요. 더 이상 대화는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내일부터 또 회사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또 전화가 오겠죠. 시어머니의 전화가요.
이 반복되는 일상이 숨막혔어요.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어요. 그저 참고 견디는 수밖에요. 누가 저를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저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주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누구는 등산을 갔고 누구는 전시회를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웃으며 듣고만 있었어요. 제 주말 이야기는 할 수 없었으니까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이 수십 통 쌓여 있었어요. 하나씩 확인하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있었고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클라이언트와 통화도 했습니다. 일하는 동안만큼은 시댁 생각을 잊을 수 있었어요. 여기서는 제가 인정받는 대리였으니까요. 점심시간에 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잘했다고요. 클라이언트가 만족해했다면서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팀장님의 칭찬이 기뻤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제가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오후 업무를 하다가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오라는 문자였죠. 대청소를 같이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동료가 옆에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집안일 관련이라고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저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TV를 켰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토요일 생각만 났습니다. 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일주일이 참 빨리 지나갔어요. 퇴근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일이면 또 시댁에 가야 하니까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내일 꼭 가야 하냐고요. 너무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기다리신다면서요. 한 번만 더 참자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소용없으니까요. 토요일 아침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과 대화가 없었어요. 그저 라디오 소리만 흘렀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께서 나오셨어요. 오늘은 대청소 날이라며 웃으셨습니다. 저는 인사를 드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시아버지께서 계셨습니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죠.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평소처럼 말없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청소도구를 꺼내셨어요. 오늘은 구석구석 다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창문, 베란다, 화장실, 주방까지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거실 창문을 닦았어요. 유리 양쪽을 모두 닦아야 했습니다. 겨울이라 찬물에 손이 시렸어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옆에서 지켜보셨거든요. 베란다로 나가 바닥을 쓸고 닦았습니다.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재채기가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구석까지 잘 닦으라고 하셨어요.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변기, 세면대, 거울, 바닥까지요. 무릎을 꿇고 타일 사이사이를 솔로 문질렀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간단히 먹자며 김밥을 시키셨습니다. 배달이 오길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방을 닦았어요. 싱크대, 가스레인지, 환풍기까지요. 김밥이 도착했습니다. 모두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서둘러 먹었습니다. 빨리 먹고 다시 청소해야 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천천히 먹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직 할 게 많다며 재촉하셨습니다. 식사 후 다시 청소를 시작했어요. 방마다 돌아다니며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이불도 털고 옷장도 정리했어요. 먼지를 마셔서 목이 칼칼했습니다. 오후 내내 청소만 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5시였습니다. 7시간을 쉬지 않고 일한 거였어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보셨어요. 이제야 집 갔다며 웃으셨습니다. 수고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거짓말이었지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여전히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소파 반대편에 조용히 앉았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셨어요. 저를 부르시더니 차를 내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어나 차를 받아 거실로 가져왔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제 것까지요. 모두에게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 차를 들었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갔어요. 그제야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를 보셨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다시 TV를 보셨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김치 담그는 연습을 하자고요. 진짜 김장철이 오기 전에 미리 해봐야 한다면서요. 저는 네 라고 대답했어요. 이제는 자동으로 네가 나왔습니다. 저녁 6시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수고했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싶었지만 서서 샤워만 했습니다. 욕조에 물을 받을 기운조차 없었거든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헬쑥해 보였어요. 다크서클도 더 짙어진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침대에서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지나갔어요. 내일은 일요일이지만 쉴 수 있을까요?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했어요. 몸이 무거웠지만 일은 해야 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새 프로젝트가 들어왔다고요. 이번 달 안에 기획안을 완성해야 한다면서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동료들과 회의를 하며 아이디어를 냈어요. 자료를 조사하고 기획안을 작성했습니다. 일하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저녁 먹자고 했어요. 저는 가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오늘 일찍 들어오래서 저녁 준비해 달라고요. 저는 동료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가겠다고요. 동료들은 아쉬워했지만 이해해줬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재료가 별로 없었어요. 간단하게 찌개라도 끓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곧 저녁이 준비될 거라고요. 서둘러 찌개를 끓이고 밥을 차렸습니다. 반찬도 몇 가지 꺼내 상에 올렸어요. 남편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먹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간이 좀 싱겁다고요. 저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서둘러 준비하느라 그랬다고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엄마가 만든 음식은 항상 맛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시어머니와 비교하는 건가요?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배운 대로 하면 되지 않냐고요. 매주 가서 배우는 게 뭐냐면서요. 저는 참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그냥 먹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밥을 먹었어요. 저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몇 숟갈 떠먹었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켰어요. 저는 주방에서 혼자 그릇을 닦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남편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도 시댁 가야 한다고요. 저는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미 연락하셨거든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힘들다고요.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조금만 더 참자고요. 엄마가 며느리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라고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정말 저를 생각해서 그러시는 건지요. 아니면 그냥 일손이 필요해서 그러시는 건지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를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평생 집안일 하시면서 우리를 키우셨다고요. 그런 엄마한테 좀 배우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면서요. 저는 말했어요. 배우는 게 아니라 일을 시키시는 거라고요. 매주 가서 청소하고 요리하고 정리하는 게 배우는 건가요? 남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가 며느리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거냐고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힘들다고요.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한다면서요. 왜 나만 힘들어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저만 힘들어하는 걸까요? 다른 며느리들은 다 잘 참는 걸까요?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대화가 안 된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그릇을 닦았어요. 주방 창문 너머로 다른 집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집들도 다 이런 걸까요? 며느리들이 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은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옆에 누웠어요.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토요일이 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되면 또 시댁에 가야 해요. 또 일을 해야 하고요. 또 참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문득 시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제가 청소하는 동안 저를 보시던 눈빛이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죠. 평소처럼 조용히 신문만 보셨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지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저 이 밤이 지나가길 바랐어요. 하지만 밤은 너무 길었습니다. 금요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문자가 왔어요. 내일 와서 제사 음식 준비 연습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아직 제사까지 한 달도 더 남았는데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면서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 준비를 하는데 팀장님이 부르셨어요. 이번 프로젝트 마무리를 잘했다며 칭찬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포상 휴가를 쓰라고 하셨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휴가를 쓸 수 있을까요? 시댁에 가야 하는데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시댁 간다고요. 남편은 알고 있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사 준비 연습한다고 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피곤하다고요.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댁에 가려면 준비를 서둘러야 했어요. 간단히 화장을 하고 머리를 묶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차에 탔어요. 차 안에서 라디오만 흘렀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께서 현관에 나와 계셨어요. 빨리 들어오라며 손짓하셨습니다. 저는 인사를 드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시아버지께서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신문을 펼쳐놓고 보고 계셨죠?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제사상 차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대요. 생선 굽는 법, 나물 무치는 법, 탕 끓이는 법까지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재료들을 꺼내셨어요. 생선, 채소, 고기, 두부 등등요. 상 위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먼저 나물부터 시작했어요. 시금치를 데치고 무치고요. 도라지를 손질하고 양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옆에서 지켜보며 말씀하셨어요. 간은 이 정도로, 참기름은 저만큼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계속 고개를 저으셨어요. 색깔이 별로다, 간이 안 맞는다. 저는 다시 만들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팬에 구웠어요. 기름이 튀어서 손에 닿았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불 조절을 잘하라고 하셨어요. 너무 세면 타고 너무 약하면 설익는다면서요. 저는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긴장해서인지 생선이 좀 탔어요.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다시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새 생선을 꺼내 다시 구웠습니다. 이번엔 조심스럽게 불을 조절했어요.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냥 이 정도면 됐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표정은 만족스럽지 않으셨죠. 탕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소고기를 넣고 끓였어요. 무와 파를 썰어 넣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계속 지시하셨어요. 간을 봐라, 거품을 걷어내라. 저는 땀을 흘리며 탕을 끓였습니다. 어느새 3시간이 지나갔어요. 아직도 만들어야 할 음식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더 만들었어요. 탕국을 우리고 밥을 지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쉴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계속 옆에 계셨거든요.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후 2시쯤 되었을 때였어요. 저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하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니께 약한 모습 보이기 싫었습니다. 드디어 음식이 다 만들어졌어요. 상에 하나하나 차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상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면 봐줄 만하다고요. 하지만 아직 멀었다면서요. 더 연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네 라고 대답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여전히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이제는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이제 제사상 차리는 연습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음식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보여주시겠대요.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상 앞으로 갔어요. 시어머니께서 하나하나 설명하셨습니다. 이건 여기, 저건 저기요. 생선은 머리가 동쪽, 과일은 붉은색이 동쪽이라고요. 저는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외워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 물으셨어요. 다 이해했냐고요.
저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럼 직접 해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음식들을 들어 상에 배치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놓았어요. 하지만 몇 개가 잘못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지적하셨어요. 이건 여기가 아니라고요. 저는 다시 옮겼습니다. 또 틀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아직 멀었다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했어요. 다시 하겠다고요. 세 번째 시도 끝에 겨우 맞췄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제야 됐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만족스러우셨습니다. 오후 4시가 되었습니다. 6시간을 쉬지 않고 일한 거였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를 보고 계셨어요. 제가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요. 시아버지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저녁은 간단히 먹자며 국수를 삶으셨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들은 그대로 상에 차려져 있었어요. 우리는 국수만 먹었습니다. 제가 6시간 동안 만든 음식은 먹지도 않았어요. 그냥 연습용이었던 거죠.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제사 음식을 잘 만들어야 집안이 잘 된다고요. 조상님들이 흡족해 하셔야 한다면서요.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묵묵히 국수를 먹었습니다.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시어머니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여보.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를 보셨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셨어요. 시아버지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애가 회사 일로 피곤할 텐데요. 이렇게 주말마다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게 맞냐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뭐라고요? 시아버지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도 사람인데요. 매주 이렇게 부려먹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뭘 아냐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며느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젊을 때 안 배우면 나중에 고생한다면서요.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교육이 아니라 일을 시키는 거라고 하셨어요. 6시간 동안 주방에서 일만 시켰잖냐고요.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당신은 평생 집안일도 안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고요. 저는 당황해서 두 분을 번갈아 봤습니다. 남편도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걸어가셨어요. 앞치마를 집어드시더니 두르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뭐 하는 거냐고 물으셨어요. 시아버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며느리 부려먹으려면 나부터 부려먹으라고요. 내가 먼저 할 테니 시켜보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문이 막힌 듯 보였어요.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설거지를 시작하셨어요. 제가 만든 음식들이 담긴 그릇을요. 물을 틀고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서툴렀지만 계속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냐고요. 남자가 설거지를 왜 하냐면서요. 시아버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며느리도 여자인데 왜 이렇게 일을 시키냐고요. 회사에서 일하고 와서 또 여기서 일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시어머니께서 할 말이 없으신 듯 했어요. 그저 시아버지를 바라만 보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설거지를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앞치마를 벗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며느리 일 시키지 말라고요. 주방일은 내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당신이 미쳤냐고 물으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우리 딸같이 고생하는 걸 보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께서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신다니요. 누군가 제 편을 들어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쿵 소리를 내며 문을 닫으셨습니다. 거실에는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저만 남았어요. 시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진작 말렸어야 했는데 늦었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손을 저으셨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며느리도 우리 가족인데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요.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요. 시아버지께서 남편을 보셨습니다. 내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모르냐고 물으셨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며느리를 귀하게 대해야 우리 아들도 귀하게 대접받는다고요. 이건 당연한 이치라면서요. 저는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말씀이 없으시던 분이셨어요. 거실에서 신문만 보시고 TV만 보시던 분이요. 그런 시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나서주셨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 하셨어요. 며느리 집에 보내주라면서요. 남편이 저를 보며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어요. 감사하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다음부터는 편하게 오라고요. 일 시키지 않을 테니까요. 차에 타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옳은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화나셨을 거라며 걱정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이 몸을 적시는 동안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어요. 시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나서주셨다니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어요.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요.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며느리도 우리 딸같이 귀한 사람이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벌써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시댁에 가는 게 조금은 편해질까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희망이지만요. 그래도 희망은 희망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요. 일요일 아침 늦잠을 잤습니다. 오랜만에 푹 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벌써 일어나 거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어제 시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 때문이었죠.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날씨가 좋았어요. 오랜만에 여유로운 일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아까 엄마한테 전화 왔다고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시대요. 당신을 무시했다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서운해 하신다고요. 며느리 잘 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건데 아버지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면서요.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장도 이해는 됐어요. 하지만 제 입장은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잖아요.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했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주말 잘 보냈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았다고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시아버지 덕분에 위로받았으니까요. 오후에 팀장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새 프로젝트 리더를 맡아달라고 하셨어요. 저를 믿고 맡기신다면서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팀장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윤 대리는 믿고 맡길 수 있다고요. 일도 잘하고 책임감도 강하다면서요.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적어도 회사에서는 인정받고 있었으니까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려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은 외식하자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남편이 먼저 외식을 제안한 건 오랜만이었거든요. 우리는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둘이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사 일, 일상적인 것들을요. 오랜만에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요즘 힘들었지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미안하다고 했어요. 엄마 일로 스트레스 받게 해서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제 시아버지께서 도와주시니까요. 남편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옳은 일을 하신 거라고요. 며느리도 사람인데 매주 일만 시키면 안 되잖냐고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오후가 되었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없었어요. 저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화가 나셔서 연락을 안 하시는 건가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어요. 시어머니께 연락 왔냐고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없다고 했어요.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많이 서운해 하시는 건 아닐까요?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시댁에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전화드려 볼까요? 남편이 그러자고 했어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여러 번 울렸어요. 시어머니께서 받으셨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시댁에 가도 되냐고요. 시어머니께서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올 거면 오라고요. 하지만 일은 시키지 않겠다면서요. 시아버지가 그러라고 하셨으니까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서운해 하시는 것 같다고 했어요. 우리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긴장이 되었어요. 오늘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께서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왔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네 라고 대답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셨어요. 앞치마를 두르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신 뭐 하는 거냐고요? 시아버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점심 준비하시려고요. 오늘부터 내가 한다고 했잖냐면서요. 시어머니께서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팔짱을 끼고 앉아 계셨어요. 시아버지께서 냉장고를 여셨습니다. 재료들을 꺼내시더니 도마 위에 놓으셨어요. 칼을 들고 채소를 썰기 시작하셨습니다.
서툴렀어요. 칼질이 익숙하지 않으신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셨어요. 저는 다가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손님이니까 앉아 있으라면서요.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시아버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떨어뜨리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일어나셔서 주방으로 가셨어요. 시아버지께 뭐라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왜 하냐고요. 시아버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배우면 되지 않냐고요. 며느리도 처음엔 서툴렀을 거라면서요. 시어머니께서 할 말이 없으신 듯 했어요. 그냥 거실로 돌아오셨습니다. 다시 앉으셨지만 표정이 복잡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시아버지께서 음식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찌개와 반찬 몇 가지였어요. 상에 차리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먹자고요. 우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만드신 음식이었어요. 간이 좀 싱거웠고 모양도 예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시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맛있다고요. 시아버지께서 웃으셨습니다. 다행이라면서요. 시어머니께서는 묵묵히 드시기만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식사 후 시아버지께서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저는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한다면서요. 며느리는 쉬라고 하셨어요.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고 계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TV만 보셨습니다. 오후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평소 같았으면 저는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거실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편하면서도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불편해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시아버지께서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셨어요. 앞치마를 벗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차 한잔 할까? 저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다시 주방으로 가셨어요. 차를 준비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복잡한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차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저에게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편했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께서 웃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시댁 오면 쉬라고 하셨어요. 일 안 시킬 테니까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문을 닫으셨어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엄마가 화나신 것 같다고요.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라면서요.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너무 서운해 하시는 건 아닐까요? 제 때문에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 건 아닐까요? 시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며느리 잘못이 아니라고요. 내가 해결할 테니까 편하게 있으라면서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따뜻함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오후 5시쯤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제 집에 가자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저희 이만 가보겠다고요. 시아버지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조심히 가라며 배웅해 주셨어요.
현관까지 따라 나오셨습니다. 시어머니께는 인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방에 계셔서요. 차에 타서 시댁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많이 속상하실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시댁에서 쉬어봤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한테 전화 한 통 해야겠다고요.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걸었어요.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도 서운함이 느껴졌어요. 남편이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계속 서운해하셨어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많이 우셨대요. 아버지가 자기 편을 안 든다면서요. 평생 집안이라면서 가족 위에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러시냐고요.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됐거든요. 하지만 저도 힘들었어요. 매주 주말마다 일만 하는 게요.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풀릴까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사이가 나빠지는 건 아닐까요? 제 때문에 가족이 흔들리는 건 아닐까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며느리 잘못이 아니라고요. 저는 시아버지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참 길었어요. 하지만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처음으로 쉬어봤으니까요.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전화 왔다고요. 오늘 점심에 우리 집으로 오시겠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고요. 남편도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당황했어요.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집을 정리했습니다. 음식도 준비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안 오셨어요. 시아버지 혼자 오신 거였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았어요.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며느리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다고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많이 서운해 하신다고요. 하지만 내가 설득하겠다면서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라고요. 그러니 며느리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시아버지께서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요. 시아버지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도 우리 딸이라고요. 딸처럼 아끼고 보호해야 한다면서요. 그게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께서 손을 저으셨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회사 생활은 어떠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바쁘지만 보람 있다고요.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며느리가 일하는 거 보기 좋다고 하셨습니다. 여자도 자기 일을 가져야 한다면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다니요. 식사 후 시아버지께서 일어나셨어요. 이제 가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배웅을 나갔어요.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말에도 시댁에 오라고요. 하지만 일은 안 시킬 테니 편하게 오라면서요. 저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차에 타셨어요. 손을 흔들며 가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봤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요. 이렇게 든든한 일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시아버지께서 저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이 힘이 되었습니다.
동료들과 회의를 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새로 맡은 프로젝트 리더로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랑 싸우셨대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쟤 때문인 걸 알았거든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아버지한테 화를 많이 내셨대요. 자기를 무시한다면서요. 평생 집안일하면서 가족 돌봤는데 이제 와서 며느리 편만 든다고요. 저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요. 남편이 말했어요.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시는데 엄마가 계속 화나 계신데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후 내내 일에 집중이 안 됐어요. 시댁일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한테 전화 왔다고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집 나가고 싶다고 하셨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출을 하시겠다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못 살겠다면서요.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전화 드려볼까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안 받으실 거라며 말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모든 게 제 잘못 같았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말씀을 잘 따랐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밤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받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금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남편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걱정하지 말래요. 어머니 설득하고 계신데요. 저는 죄송했습니다. 시아버지께 부담을 드린 것 같아서요. 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회사에 가기 전에 남편에게 물었어요. 시어머니께 소식 들었냐고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연락이 없대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자꾸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혹시 연락이 올까 싶어서요. 점심시간에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가 정말 짐 싸셨대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가출을 하시는 건가요? 오후에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제 핸드폰으로요. 저는 서둘러 회의실로 나가 받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며느리,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다고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 잘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사과드리겠다고요.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고요. 며느리 잘못이 아니라면서요. 이건 나와 어머니 사이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죄책감에 눈물이 났어요. 시아버지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는 걱정하지 말라고요. 내가 어머니 모시고 올 테니까요. 조금만 시간을 달라면서요. 전화를 끊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거울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거든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모네 집으로 가셨대요. 당분간 거기 계시겠다고 하셨다면서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이게 다 뭐냐고요? 왜 이렇게 됐냐면서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엄마 말씀 좀 잘 들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 일만 하면 됐냐고 물었어요. 매주 주말마다 시댁에서 일하는 게 맞냐고요.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하는 건데요. 왜 너만 힘들어 하냐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냐고요. 며느리를 일꾼으로 생각하는 게 맞냐고요. 남편이 화를 냈어요. 엄마를 그렇게 생각하냐며 소리쳤습니다. 저도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그럼 당신은 왜 제 편을 안 드냐고요. 남편은 할 말이 없는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이 모든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회사에 갔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팀장님께서 괜찮냐고 물으셨습니다. 안색이 안 좋다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서둘러 받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라고요. 며느리랑 이야기하고 싶다면서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퇴근 후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어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조심하라고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혼자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안 계셨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앉았어요. 시아버지께서 차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다고요. 하지만 곧 모시고 올 거라면서요. 저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요. 시아버지께서 손을 저으셨어요. 며느리 잘못이 아니라고요. 이건 내가 해결할 일이라면서요. 시아버지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잘못이 있다고요. 며느리를 너무 힘들게 했다면서요. 하지만 어머니 마음도 이해는 된다고 하셨어요. 평생 집안일만 하시면서 사셨으니까요. 그게 여자의 도리라고 배우셨고요. 그 방식대로 며느리를 가르치려 하셨던 거라고요.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고요. 이제 여자들도 일을 하고 자기 삶을 산다면서요. 며느리를 집안일에만 묶어두는 건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아버지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셨어요. 평생 그렇게 사셨던 분이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면서요. 며느리를 위해서라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요. 시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며느리는 우리 딸이라고요. 딸이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면서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이 메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는 언제 오시냐고요. 시아버지께서 대답하셨어요. 내일 이모네 가서 모시고 오겠다고요. 그리고 제대로 이야기를 나눌 거라면서요. 우리는 1시간쯤 더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고생하신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를 모시러 가신 날이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오실까요? 아니면 계속 거부하실까요? 오후에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가셨대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돌아오셨다니 다행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더 미워하시는 건 아닐까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 왔었다고요. 엄마를 모시고 왔는데 방에만 계신대요. 아직 화가 안 풀리신 것 같다면서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는 시댁에 안 가는 게 좋겠다고요. 엄마 기분이 안 좋으실 테니까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시댁에 가기가 두려웠어요. 시어머니를 마주하는 게 무섭였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었어요.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받았어요. 통화를 마치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내일 오래요. 우리 집으로요. 저는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또 오신다고요. 남편도 의아해했어요. 무슨 일이실까 싶다면서요. 토요일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오셨어요. 이번에도 혼자 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안 오셨어요.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요. 처음에는 계속 화를 내셨대요. 자기를 무시한다면서요. 평생 가족 위에 살았는데 이제 와서 며느리 편만 든다고요. 시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설득하셨다고 합니다. 며느리도 우리 가족이라고요.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이해하지 못하셨대요. 며느리가 집안일을 배우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요. 자기도 그렇게 배웠다면서요.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다고요. 당신이 며느리를 그렇게 대하면 나도 같이 안 산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다니요.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대답하셨어요. 나는 진심이라고요. 며느리를 제대로 대하지 않으면 나도 집을 나가겠다고요. 시어머니께서 그 말에 충격을 받으셨대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어머니 마음이 아프셨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변화가 있을 것 같다면서요. 저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제 때문에 너무 힘드시게 해서 죄송하다고요.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며느리를 지키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라면서요. 시아버지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도 곧 이해하실 거라고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면서요. 그때까지 며느리는 편하게 지내라고 하셨어요. 시댁에 당분간 오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점심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회사 일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다고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안다면서요. 여자가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은데 잘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께서 응원해 주시니 힘이 난다고요. 식사 후 시아버지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시겠다면서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되니까요.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어요. 시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힘내라고 하셨어요. 며느리는 잘못이 없다면서요. 당당하게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아버지의 차가 떠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함께 계셔서요. 조금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녁을 먹으며 말했어요. 시어머니께 제가 사과 전화를 드려볼까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쯤 해결될까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아니면 계속 미워하실까요? 불안했지만 시아버지를 믿었습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는 한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댁에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께서 당분간 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남편은 혼자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돌아와서 말했어요. 엄마가 많이 우셨대요. 방에만 계시고 밥도 잘 안 드신다면서요.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힘들어 하시다니요.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내가 한번 찾아뵙는 게 어떻겠냐고요. 사과를 드리면 엄마 마음이 풀리실지도 모른다면서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두렵기도 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받았어요. 통화 내용을 들으니 시아버지께서 우리 집으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오신다고요.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 서 계셨어요. 저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지 않으셨어요. 고개를 돌리신 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오늘 어머니와 함께 온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 가족이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다면서요.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여보, 며느리한테 할 말 있잖소. 시어머니께서 입술을 깨물고 계셨어요. 한참 만에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저를 보셨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많이 우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며느리 교육은 당연한 거라면서요. 내가 시집 왔을 때도 그렇게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보, 그건 옛날 방식이요. 지금은 다르다고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사람 사는 건 똑같다면서요. 여자가 집안일을 잘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당신도 힘들었소. 평생 집안일만 하면서 살았잖소. 아무도 당신 노고를 인정해주지 않았고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떨구셨어요. 시아버지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미안하오. 당신이 고생하는데 나는 몰랐소. 그저 당연하게 생각했소.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훔치셨어요.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며느리한테 똑같이 하는 건 옳지 않소. 며느리도 회사에서 일하고 있소. 우리 며느리도 당신처럼 힘들게 할 순 없소. 시어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평생 한 일은 뭐냐고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냐면서요.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당신이 한 일은 소중하오.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소. 하지만 그걸 며느리한테 강요할 순 없다고요. 시어머니께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는 것 같았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아픔이 느껴졌거든요.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 손을 잡으셨어요. 당신 마음 이해하오. 젊은 시절 고생했던 거 안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며느리를 놓아주시오. 며느리도 자기 삶을 살게 해주시오. 시어머니께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시어머니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어요. 눈물 자국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정말 며느리 잘 되라고 한 거였다고요. 힘들게 가르친 게 아니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한다고요. 시어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집 왔을 때 정말 힘들었다고요. 시어머니한테 매일 혼나고 일만 했다면서요. 아무도 내 편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만큼은 제대로 가르쳐 주고 싶었다고요. 나중에 힘들지 말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마음 알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저도 힘들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회사 일도 하면서 주말마다 시댁일까지 하는 게요. 너무 버거웠다고요.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닦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며느리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다면서요.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저도 죄송하다고요. 어머니 마음을 상하게 해드려서요. 시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서로 이해했으니 새로 시작하자고요. 며느리를 귀하게 대하면 우리 아들도 귀하게 대접받는다면서요. 그게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일 시키지 않겠다고요. 시댁에 오면 편하게 있으라면서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셨어요. 시아버지께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요. 우리 가족이 함께요. 남편이 좋다고 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탁을 준비했어요. 제가 냉장고를 열려는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할게. 며느리는 앉아 있어. 저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직접 요리를 하시겠다고요. 시아버지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도 돕겠소. 부부가 함께 주방으로 가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방에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 함께 요리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끔 시어머니께서 웃으시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웃음소리였어요. 1시간쯤 지나서 저녁이 준비되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어요. 시어머니께서 만드신 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족 새로 시작하자고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요.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어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회사 일은 어떠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바쁘지만 재미있다고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며느리가 일 잘하는 거 자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시어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능력 있는 거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더 제대로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방식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도 대단하시다고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거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다고요. 당연한 일로만 여겼다면서요.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미안하오. 당신 노고를 몰라줬소.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요. 시아버지께서 자기가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부부가 함께 주방으로 가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거실에서 기다렸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요. 이렇게 해결될 줄 몰랐다면서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마음을 여시다니요.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돌아가겠다고요. 우리는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안았어요.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나도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말에 시댁에 놀러 오라고요. 이제 일은 시키지 않을 테니까요. 편하게 오라면서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 차에 타셨어요. 손을 흔들며 떠나셨습니다. 저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고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남편을 보며 웃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시다고요. 어머니를 설득하신 거라면서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드디어 해결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아질 것 같았어요. 남편이 옆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시댁 갈 수 있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라는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어요.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회사에 가서 일을 했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다고요. 점심시간에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제 와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꼭 오라고 하셨어요. 맛있는 거 해놓겠다면서요. 저는 감사하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꼭 가겠다고요. 오후에 일을 하는데 마음이 가벼웠어요. 이제 주말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가는 것도 편해질 것 같았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시댁 간다고요. 남편이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저녁을 함께 준비했어요. 함께 요리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저녁을 먹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주말에 우리 시간도 가져야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미안했다고 말했어요. 그동안 내 편을 제대로 못 들어줘서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변했으니까요.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저도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눈을 감으니 시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를 딸처럼 아껴주신 분이요.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 시아버지께 정말 감사했어요. 제 편이 되어주셔서요. 며느리를 지켜주셔서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꿈도 없이요. 그저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오늘은 시댁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준비를 했어요. 시어머니께 드릴 과일도 샀습니다. 차에 타서 시댁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편하게 다녀올 수 있겠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라며 반갑게 인사하셨습니다. 저는 과일을 건네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시아버지께서 계셨어요. 신문을 보고 계시다가 저를 보시며 웃으셨습니다. 왔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차를 준비해 오시겠다면서요. 저는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신문을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요즘 회사 일은 어떠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바쁘지만 재미있다고요. 새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능력 있다며 웃으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차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제 앞에 놓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아무것도 안 시킬 테니 편히 있으라고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주방으로 가셨어요. 점심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시어머니께서 손을 저으셨습니다. 괜찮다고 하셨어요. 오늘은 어머니가 대접하는 날이라면서요. 며느리는 손님이니 쉬라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일어나셨어요. 나는 어머니 도와드리겠소. 주방으로 가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TV를 보며 편하게 쉬었습니다. 주방에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 함께 요리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끔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부모님이 사이좋으신 것 같다고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밥 먹자고요. 식탁으로 갔어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며느리 좋아하는 거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감동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취향을 기억해 주셨다니요.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맛있다고요. 시어머니께서 웃으시며 많이 먹으라고 하셨어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명절이나 제사 때도 며느리한테 일 안 시키겠다고요. 가족이 함께 준비하면 된다면서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동안 며느리한테 미안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서로 이해했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며느리가 부러웠다고요. 일도 하고 능력도 있고요. 자기는 평생 집안일만 했다면서요. 그래서 더 며느리를 가르치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못한 걸 며느리는 하니까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도 대단하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거라고요. 그것도 훌륭한 일이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자고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요.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시아버지께서 설거지를 하셨어요. 남편도 함께 도왔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많이 배웠다고요. 세상이 변했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요. 여자도 자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요.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저도 어머니께 많이 배웠다고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요. 시어머니께서 웃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관계 만들어 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후 시간이 편안하게 흘렀어요.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일, 일상적인 것들을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은 없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 있다고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며느리가 일 잘하는 거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라며 웃으셨습니다. 저는 감사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인정해 주시다니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어요.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책이라도 갈까? 날씨가 좋다면서요. 우리는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처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아버지께서 제 옆으로 오셨습니다. 며느리, 이제 편하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께서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잘 참아줘서 가능했던 거라고요.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제 편이 되어주셔서 살 수 있었다고요. 정말 감사하다고요. 시아버지께서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며느리도 우리 딸이라고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면서요.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께서 과일을 깎아오셨습니다. 함께 먹으며 TV를 봤어요.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아도 됐어요.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으로 함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제 집에 가야겠다고요. 시어머니께서 저녁 먹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시어머니께서 아쉬워하셨지만 이해해 주셨어요. 조심히 가라고 하셨습니다. 현관에서 인사를 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시아버지께서도 배웅을 나오셨어요. 조심히 가라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차에 타서 시댁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정말 달라진 것 같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달라졌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 편안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지쳐서 힘들었을 텐데요. 오늘은 마음이 가벼웠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앞으로 주말에 시댁 가는 게 부담 안 될 것 같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댁이 두렵지 않았으니까요. 저녁을 간단히 먹고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고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 모두 수고했다고요.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를 생각했어요. 시댁에서 편하게 쉬다 온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시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고 지켜주셨어요. 시어머니도 변하셨습니다.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어요.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모두가 함께 변화한 거였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늦잠을 잤어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다음 주말에는 우리 둘이서 데이트하자고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갖는 거라고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좋아졌으니까요. 오후에 집 청소를 함께 했어요. 남편이 청소기를 돌리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함께 일하니 금방 끝났어요. 소파에 앉아 쉬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제 와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말에도 시간 되면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꼭 가겠다고요.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남편도 웃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달라지셨다고요. 저녁을 먹고 TV를 봤어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편안한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내일부터 또 바쁘겠다고 말했어요. 저도 회사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 주말이 기다려지니까요. 시댁에 가는 것도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만나는 시간이 기대됐어요. 월요일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주말 잘 보냈냐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았다고요. 시댁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동료들이 놀랐어요. 시댁 갔다 와서 기분이 좋다니 신기하다면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시아버지라는 든든한 백이 있다고 말했어요. 동료들이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시아버지께서 제 편을 들어주셨다고요. 덕분에 모든 게 좋아졌다고요. 동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 시아버지가 계셔서 좋겠다고요. 저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즘 표정이 정말 밝다고요. 좋은 일 있냐면서요. 저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족관계가 좋아졌다고 말씀드렸어요. 팀장님께서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일과 가정이 모두 잘 되면 좋다면서요. 오후에 프로젝트 회의를 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는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시댁 걱정 때문에 신경 쓰이지 않았으니까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저녁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전화 왔었다고요. 며느리 잘 지내냐고 물으셨대요. 저는 웃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걱정해 주시는 게 고마웠어요. 저녁을 먹으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주말에 시아버지께 선물 하나 드리고 싶다고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면서요. 남편이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함께 무엇을 드릴지 고민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실 만한 거리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었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오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기다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남편과 함께 백화점에 갔어요. 시아버지께 드릴 선물을 샀습니다. 좋은 셔츠와 넥타이였어요. 시어머니께는 화장품을 샀습니다. 선물을 들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마음이 설렜습니다. 시댁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시아버지께서 계셨어요. 저는 선물을 건네드렸습니다. 시아버지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요. 시아버지께서 놀라셨어요. 이게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감사한 마음을 담았다고요. 시아버지께서 선물을 열어보셨습니다. 좋아하시는 표정이었어요. 고맙다고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시어머니께도 선물을 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챙겨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 함께 준비하셨어요. 식사를 하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오후에는 함께 TV를 봤습니다. 편안하게 쉬는 시간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정말 가족 같다고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라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느껴졌어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갈 때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손을 잡아주셨어요. 우리 며느리라며 웃으셨습니다. 차에 타서 집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된 것 같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시아버지 덕분이었어요.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고요.
며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시아버지라는 든든한 백이 있어서요. 저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어요. 행복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댁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기다리는 곳이요. 사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했어요. 제 편이 되어주셔서요. 저를 이해해 주시고 지켜주셔서요. 덕분에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행복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요. 가정에서도 사랑받았습니다. 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며느리로서가 아니라요.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았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시아버지라는 든든한 백 덕분에요.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삶을요.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요. 오늘의 사연을 들은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내가 만약 사연의 주인공이었다면 어땠을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른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추천 동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